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좀 빛을 보고 있는 음식료 관련주, 저희가 지금 전 코너에서도 몇 번씩 나왔는데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음식료주가 그래도 정말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주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분들은 고민일 거예요. 과연 뭘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우리가 뾰족한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금리가 인상되고 있고 또 지금 국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다면 조금 좀 경기 방어주이면서도 우리가 바구니에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뭘까? 이걸 사실 고민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도 긴축을 가속하고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것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 지정학적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유가도 상승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코스피도 지금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그래서 방어주가 이제 좀 선방을 한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음식료품 업종 전체를 보면은 이번 달에도 5% 이상 상승세거든요. 그 이야기는 분명히 음식료품주가 가지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그 매력이 뭘까? 경기 방어주로 지금 힘들 때 그래도 이 종목만큼은 그래도 바구니에 일정 부분 담을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보다는 기관이 음식료품 위주로 업종을 주로 이제 매수하고 있는 추세다. 그 이야기는 이익이 난다는 거겠죠. 네. 음식료품 업종에서 바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음식료 관련주들이 증시의 주도주가 됐던 적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굉장히 그 자금들이 리오프닝이나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를 저희가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가격을 인상했죠. 근데 가격을 인상했는데 수요가 팍 줄면은 오히려 그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가격 인상에 따라서 원재료가 얼마나 요즘에 또 물가 상승에 부담이 되는데 그 부담이 축소되는 거죠. 그것까지 안아서 소비자 가격을 내놔도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또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 기대의 대표 업종이 바로 음식료품주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류 업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럼 술을 안 마시느냐 안 마시는 건 아니고 술 가격 주류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만큼이나 감당해낼 수 있는 소비 여력은 되는 거죠. 왜? 유동성 자체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미 개인이 또는 코로나 국면에서도 영업이 잘 됐든 그래서 소득이 높아진 그런 분명히 이 소비자들도 상당히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복 소비라는 표현을 쓰지만 보상 소비, 힐링 소비 이런 얘기를 하듯이 그 품목 내에 이 주류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전가력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을 좀 올리더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비자 저항이 크지 않은 대표적인 업종으로 이 음식료품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도 그렇고 이제는 서서히 이제 봄이 오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일상생활이 더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업종의 수익이 매출이든 영업이익이든 나쁘지 않을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라면 가격 올렸었고 이어서 우유도 올랐고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좀 슬픈 소식일 것 같기는 해요. 술 가격까지 오른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가 점점 다가오면 소비도 늘 텐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참 주류 관련주도 노려볼 만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렇죠.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일단 기업으로서는 매력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국면에서 무턱대고 모든 업종들이 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B2C 종목도 있고 B2B 종목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류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수민 앵커께 네. 소주 한 병 가격이 얼마요? 물어보면 상당히 결낼 거예요. 아니 저도 근데 대답을 잘하셔도 네. 소주 가격을 왜 알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또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알 수 있죠. 국민술이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보통 소주 한 병 가격을 식당에 갔을 때 4,000원 네, 했던 맞아요.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좀 변해서
이번에 가격이 오르면 6,000원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 이게 6,000원이니까 아직까지 만 원은 아니지만 뭐 10병 정도 친구들이랑 뭐 4-5명 마시면 10병이요? 아니 뭐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네.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방랑 하이트 진로죠. 우리가 뭐 이 제품의 명칭은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23일부터 이 소주 출고 가격이 이제 7.9% 8% 가량 인상이 돼요. 그러니까 서민의 정말 시름을 달래주던 술이 소주인데 제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모르겠는데 소주인데 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유는 핵심 원료인 주정이 있잖아요. 네. 이 주정 가격이 이제 이달 초부터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예고되던 바였는데 자 그것만 올라가느냐 그게 하는 거죠. 병 뚜껑 가격도 올라가죠. 이제는 이제 빈병 보조금 수수료도 인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의 소주 사랑까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원자재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런 흐름들이 계속 좀 물가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언제까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런 상황이.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차관한 대비가 또 필요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가속도를 붙이면서 긴축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인데 뭐 국제 정치 상황도 싹 그다지 좋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있고 끝나지 않아요. 네. 이게 올림픽이 이미 폐막됐습니다만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공급망 차질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나 유가나 금, 은, 구리 등 상반기에 계속해서 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럴 때 오히려 희소 원자재에 대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것도 좀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금 가격은 뭐 하락할 수는 있지만 좀 장기간을 본다면은 투자 가치가 분명히 빛을 발하는 또 품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희소 원자재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을 만한 타격을 받을 만한 산업들은 좀 피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좀 해지하는 그런 해지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음식료주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 살펴봤고요. 또 그 이유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관심권에 넣어볼 만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바로 식음료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트진로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국민술인 소주 가격이 오릅니다. 하이트진로 소주 출고 가격은 7.9%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주값 인상은 핵심 원료인 주정 가격이 이달 초 오르면서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 상승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이트진로는 이뿐 아니라 일상으로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면서 외부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실적 모멘텀 역시 회복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이트진로의 테라는 수도권에서 점유율이 높은 만큼 앞으로 점유율 상승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소주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 매출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자, 하이트진로 이번 1분기를 저점으로 분기별 실적 개선 흐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CJ제일제당입니다. 올해 기저부담과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바이오 부분이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은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 만두 입점률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에는 입점률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입점 점포 안에서 매출 증대와 만두 이외의 K푸드 품목 확장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과거 대비 아미노산 시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낮추고 고수익 제품의 지배력 확대 노력으로 수익성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간편식 수요 증가와 가격 인상, 해외 성장에 힘입어서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식품 부문 긍정적이고요. 바이오 부문도 2011년 이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양호한 상황인데요. 자, 앞으로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양식품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품귀 현상까지 있었던 라면 업계가 지난해는 일제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양식품 역시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는데요. 특히 삼양식품은 매출의 90%를 라면이 차지하기 때문에 타격은 더 컸습니다. 다만 4분기에는 실적을 다소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8월 라면 가격을 인상했고 해외 판로와 수출 품목이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올해 상반기부터는 라면 가격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양식품은 이를 위해서 오는 4월에 밀양 신공장 완공을 계기로 추가 생산량 확보에도 나서는데요. 삼양라면과 불닭 브랜드 라인업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삼양식품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식음료주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세 종목 다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수급이 엇갈린 게 재밌네요. 기관은 삼양을 선택했고요. 지금 외국인들은 CJ 쪽을 선택했다라는 점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저희도 이제 리오프닝으로 전반적으로 좀 네. 넓혀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뭐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는 그렇죠. 좀 정말 컨트롤 넘어서지 않았나? 그럴 거면 차라리 리오프닝이 점점 빨라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3월이 정점이 되고 정점이 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유행이기 때문에 지속되다가 4월, 5월 이렇게. 근데 누구도 지금 언제 이 코로나 국면이 끝이 날지 종식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회복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경제적인 영향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금리도 인상되고 있죠. 또 코로나 국면도 지속되고 있고 일상의 회복도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 경기 방어주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도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음식료품 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정권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 이 관련주의 목표 주가를 또 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정부도 계속해서 봉쇄만 또 이 코로나 방역만 더 집중적으로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 만큼 우리가 기대를 가지면서도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 주면 그럼 다 좋은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중에서도 좀 옥석을 가려서 그만큼 매출도 또 영업이익도 상승되는 종목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요. 그 말씀처럼 뭐 항공, 여행, 음식료 쪽에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곤 있는데 네. 이 종목들이 또 대표적으로 적자를 코로나 때 많이 봤던 종목 그렇죠.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저희가 펀더멘털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꼭 보셔야 될 부분은 그냥 주가만 올라간다? 그게 굉장히 단기적이고 단시적일 수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종목이 뭐냐. 이 부분을 실적 이익 전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알뜰한 또 똘똘한 그런 또 종목을 가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료품주를 이제 관심을 기울일 경우에 더 중요한 건 1위권 업체입니다. 그만큼 선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성장 지속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업체들에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업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비가 줄지 않는 가격 증가력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1위 기업, 그 품목에서 계속해서 그 1위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꼭 주목해 보실 필요인데 바구니에 담더라도 이게 뭐 아주 주가 탄력성이 높아서 큰 주가 상승폭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 방어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만큼 내 포트폴리오 바구니에 담아놓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주요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하이트 진로 소주가 되겠죠. 그다음에 농심, 뭐 라면도 될 수 있을 테고요. CJ 제일제당 특히 단기간에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올라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무학, 또 롯데칠성 등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제 리오프닝이 더 이제는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지난 것 같고요. 뭐 포트 하나 정도에는 담아야 될 종목이 됐는데 하나를 담아보자면 가격 전가력이 있어서 앞으로의 실적 이익의 개선이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보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